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요 앞에 하단의 문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어는 과학이 아니라 유행이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시는 단어, 용어, 지금 여기 뭐 20대 분들도 계시고 30대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 세대별로 언어의 차이가 미묘하게 달라요. 단순히 어떤 줄임말을 어떻게 쓰는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내가 실제 SNS에 쓰는 거,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이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이터들이다.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행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봤더니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2017년 정도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소확행이라는 게 2018년도에 한창 유행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비대면이라는 게 있어요. 욜로는 욜로는 인생을 즐겨라잖아요. 인생을 즐기고 굉장히 나는 욜로 여행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지만, 인생을 즐길 거야. 나는 지금 고단한 삶 싫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어른들이 막 이런 얘기 오해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창 해야 될 나이에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약간 민망하잖아요. 욜로 말고 그러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 왜냐면 소확행은 약간 깊게 들어가면 비슷하잖아요. 인생을 즐기고 나는 되게 굉장히 뭔가 기성세대와 달리 뭔가 크고 어마무시하고 뭔가 꼭 취업을 해야 되고 뭔가 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꼭 대기업에 가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쓸 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단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소확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물건을 살 때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꽃 하나를 샀어. 소확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비 패턴이 실제 명품을 사던 아니던 나는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체적이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나는 과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스스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글로 쓰다 보면 글로 쓰고 말은 인식이 되고 태도로 반영이 돼서 그런 소비 태도, 삶의 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소확행들 많이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올라온 거죠. 비대면 다르잖아요. 욜로, 소확행, 비대면 다 달라요. 다른 뜻인데, 비대면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다 보면 소확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소확행과 비대면이 같은 레벨이 아닌데, 내가 주로 쓰는 언어 중에 일부분이 바뀌니까, 주로 쓰는 단어의 형태가 바뀌니까 그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확행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뒹굴뒹굴 하는 것도 좋고, 과자 사 먹고 뭔가 그렇게 꾸미지 않고 내추럴하게 있는 모습이 좋죠. 비대면은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뒹구는 게 나태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다시 생산적인 것들을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나가지는 못하죠. 뭘 하겠어요? 집을 꾸미기 시작하고 집에서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하려고 해서 뭔가 베란다에 관심을 두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켜던가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안 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죠.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의 쓰임새가 다른 것들을 저희는 읽는 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SNS 활동들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읽어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시로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도에 그 1월 정도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1월 20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까 코로나라는 것들을 모두 다 경각심이 별로 없고, 그때는 이제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새해 소망이라는 거에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새해 소망으로 새해가 지나면 12월 한 중순부터 사람들이 막 자기 새해 소망을 온라인에 올려요. 트위터 이런데. 아씨, 올해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올해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봐서 매년 이게 사람들의 새해 소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20대 분들로 추정이 되는, 왜냐하면 20대 분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 뭐가 되겠다, 아니면 뭐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 다이어트 하고 싶어, 이런 그 대상이 되는 꿈에 대한 명사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한편에는 지금처럼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2020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욜로와 소확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지금처럼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한편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굉장히 좀 힘들었을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지금처럼이라는 단어를 아마 되뇌이시고, 그러면서도 지금처럼이면 좋겠지만 뭔가 그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상들, 모습들, 이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셔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꼭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조금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비대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강연들을 가끔 다니거든요. 20, 30대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뭐 썰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요.